네, 24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 여파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12포인트, 0.38% 떨어지면서 3,144.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7.26포인트, 1.79% 하락하면서 94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349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기관 투자자는 506억 원, 개인은 1,766억 원 각각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21억 원, 기관이 537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32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0.5%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LG화학도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네이버는 1%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이 2.4% 약세를 나타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삼성 SDI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차만 0.2% 소폭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가스 업종이 3% 강세를 나타냈고요. 통신업종도 2.5% 올랐습니다. 그 밖에 보험, 은행, 음식료업 섹터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의료정밀과 그리고 의약품, 종이목재, 철강, 금속 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제약이 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48% 떨어졌습니다. 펄어비스도 1.8% 하락했고요. 카카오게임즈 소폭 내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8%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도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K머티리얼즈, CJ는 각각 3%에서 2%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역시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HLB가 1.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1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27원 1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그동안 행보 국면을 이어가다가 일제히 또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보여줬던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다행스럽게 이제 기술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뒷면에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소위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그 경제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주말 동안 미국의 주택 착공 관련돼서 너무 그 사이 과도하다라는 것과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주택 착공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 중국 당국에서 과도한 상품 과열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그 공격적인 발언과 그에 맞춰서 초강석 가격 같은 것이 하락하는 것들이 조금은 안도 랠리를 펼치게 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나 또 최근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좀 폭락을 나타냈는데 비트코인이 일제도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하락과 연관돼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런 가상자산들에 대한 암호화폐들의 그런 변동성 자체가 워낙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 자체가 다시 우상향으로 잡혔다라고 지금 현재 예단하기 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우상향이라고 예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이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횡보 국면을 나타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그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들이 그대로 다들 나타났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소위 이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시장의 자산 버블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신용 스프레드가 너무 낮아서 나중에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자산 매입 축소의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은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내 증시에 좀 하단이 견조하게 지지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수출 지표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수출 지표와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뭐니 해도 한국은 수출형 국가고요. 수출 자체가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5월 달 들어서도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예. 수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20일까지도 보시면 일평균 거의 60% 가까운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승용차, 석유 제품,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거, 자동차 부품 모두 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미국, 유럽, 베트남, 심지어 일본까지 거의 전 세계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의 물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들이 물가를 전망하는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오면서 소위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의 언급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걸 이미 저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보시면은 차트에 지금 나와 있지만 향후 1년간 자신들의 판매 가격을 몇 프로나 올라갈 거냐, 그다음에 이제 임금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보면은 2월 달에 비해서 5월 달 설문에 비해서는 5%, 4%씩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향후 10년간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3%, 향후 1년간은 4%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네. 시장에서 지금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은 경계심과 또 기대감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또 혼조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모처럼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의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마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증시의 영향도 있는데 이제 우리 장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9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죠.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마 이제 5월달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그동안 이제 금지됐었잖아요. 네. 이제 공매도가 좀 풀리고 나서 특히 이제 작년 이후에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 영향이 좀 많이 컸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테이퍼링 우려감, 그다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이제 또 재료 소멸도 부분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그 전에 조금 반응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와도 좀 시큰둥한 부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입니다. 수급.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진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거래량이 너무 급감을 했어요. 거래 대금이나.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은 있지만 재료가 나와도 시장에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더 줄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장이 좀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오전에 조금 움직이다가 저항대에 좀 맞고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패턴은 여전히 이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하락폭이 좀 커졌는데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흐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60일선 위로 올라섰다가 지금 이제 120일선을 어제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일 이동평선이 지금 꺾이면서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데드 크로스가 나버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중기적인 하락이 더 이어진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제 940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고 또 내려가는 아마 그런 수순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뭐 막대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이 나와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상황이 상당히 좀 커졌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제 좀 재료가 있는 것들이나 이제 개별주에서 이제 단기 시세 이제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네.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넘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8천만 원 넘었다가 4천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번 근데 어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세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마 시장에서 이제 그런 우려감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꾸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안전 자산 선호도가 이제 커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좀 세게 반등하면서 관련주에서 이제 창투사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창투사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제 조금 과매도권에 또 진입을 했고 또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여전히 시장이 좀 강하게 가려면 주도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장에서 뭐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큰 축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강한 그 상승 랠리를 펼치기는 아직까지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반등 주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개별주에서 이슈나 이제 테마성에 좀 국한해서 그런 쪽에 편승을 하는 것들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타켓을 잡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당분간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테마가 있는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4%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 3,157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도 좀 낙폭이 두드러졌었는데 오늘도 뚜렷하게 반등을 나타내기보다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94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삼성전자가 오늘 0.6% 반등이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82,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1,000원이고요. 네이버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는 보합 출발 그리고 LG화학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어제 사실 오전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5만 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현대차입니다. 오늘 0.4%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0.4% 반등 예상됩니다.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1%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틸리티 섹터라든지 통신 섹터,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관련 섹터들 오늘 호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0.4% 역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어제장에서도 5%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 2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런 전기가스 섹터는 대표적으로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닐 때 경기 민감주라든지 성장주가 좀 쉬어갈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통신주도 좀 마찬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KT도 오늘 1%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이미 5%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32,950원 그리고 LG U+도 0.3%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SK텔레콤은 오늘 0.6%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되면서 사흘 만에 약세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치 결과는 11만 3,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펄업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모두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또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HLB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1.9%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과 32,200원이고요. CJ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반등이 예상이 되죠.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앞서서 센터장님 저희가 그 미국 기업들 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사실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연은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자료는 그 미네아폴리스 연은의 발표 자료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거래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옵션 가격을 가지고 향후 3% 이상 5년간, 향후 5년간 CPI가 3% 이상 그 초과할 확률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선인데 4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2000년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그 높은 수준을까지 이걸 뚫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저 200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 사이에 시장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2%였고 시장의 명목금리 평균이 4%였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의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명목금리가 1.6%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 최근에 그 구인난을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이 원인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걸 저희가 자꾸 보는 이유는 예. 원자재는 급변동할 수 있지만 임금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구인난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하늘색 선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는데 이것이 55세 노령 인구의 그러한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걱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바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아예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예. 거거든요. 그렇게 듣고 보신다면 앞으로 구인난이 이게 백신 접종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근거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 구인난이 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 구인난.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령 인구들은 예. 지금 보시면은 그 경제 참가 활동률이 거의 80% 넘어갔거든요. 근데 예. 항상 일을 하시던 분들이 네.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젊은 사람들로 채우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주별로 그 추가 실업수당을 주다 보니까 아예 구직을 하지 않는 그런 경제 생산 참가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별로 이 실업수당을 또 주지 않는 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50여 개 주 중에 한 20개 이상이 예. 지금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 네. 위주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을 줄이면 노인 인구가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아, 경제활동 예, 쪽으로요? 경제활동으로 돌아오지 예. 않겠냐. 그러니까 돈줄을 잡으면. 예. 그런데 지금 재밌는 차트가 55세 이상 인구의 현금성 자산이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40대하고 40대에서 50대, 그다음에 50대 70대 이상 보시면은 뒤로 갈수록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많이 더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건강의 걱정 때문에 예. 노인 연령일수록 차라리 현금을 확보를 해서 적게 쓰더라도 일자리로 돌아오질 확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주고서라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예.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서베이하는 거에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이제는 더 이상 가장 큰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 네.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넘버원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아, 인플레이션. 예,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제일 걱정한 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됐고요.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긴축 발작이 1등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예. 순서를 바꿨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한 말은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뒤늦게 반응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조기에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짜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자재 쪽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뭐 공급 교란 때문에도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감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러한 그 해피처, 예. 해지 수단 자체가 결국은 상품, 원자재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 15년간 지금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산군 중에서 이 원자재를 중립 이상, 그러니까 소위 오버웨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중 초과로 보유하게 된 것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 최고의 원자재 수준과 이제 동등한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심리적인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또 중국 쪽 수요에 대해서도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뭔가 유동성을 좀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게 원자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중국도 이제 지금 워낙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내부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 공급을 줄여서 유동성을 일부 좀 줄여서 경기 과열을 막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소위 그 크레딧 임펄스라고 해갖고 신용 자극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저희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드디어 이제 그 0% 이제 전년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기 과열을 좀 억누르려는 중국 정부의 이제 노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원자 시장에는 네. 일부 좀 그 둔화 시그널을 알겠습니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25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이 많이 폭락했었는데 일부 좀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도 뉴욕발 훈풍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먼저 코스피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159포인트 출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954포인트, 단숨에 또 950선 또 회복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상승폭이 또 오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경계성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양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조금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종목별로 시초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5% 상승 출발입니다. 현재 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1,500원이죠. LG화학입니다. 0.5% 상승을 나타내면서 8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입니다. 35만 5천 원이고 카카오는 0.8% 올라갑니다. 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오늘 0.2% 소폭 오름세입니다. 2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으로 8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8만 원 선 간신히 좀 회복이 되나 싶다가 다시 또 7만 원 선으로 밀렸다가 오늘 지금 8만 원 선 간신히 또 회복이 됐는데 자, 삼성전자 오늘 8만 원 지지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반등폭이 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LG화, 네이버는 보합권이고 현대차는 0.2% 소폭 오르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이고 삼성 SDI도 내림세입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7%, 0.2% 올라가고요. 펄어비스는 보합입니다. 58,4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의 반등이죠. 17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39% 올라갑니다. 5만 1,000원이네요. 자, 그밖에 CGN 1%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보합이네요. 32,850원. 그리고 CJ ENM 0.3% 오름세,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입니다. 9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수급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순매도를 기록 중이죠. 23억 원 매도 우위고 기관도 251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28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이 그래도 사들이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섬유 의복 섹터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해운주가 속해 있는 운수창고 섹터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오늘 전기전자, 운수장비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운수장비에서 대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도 운수창고 섹터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해운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운수창고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HMM이 2% 상승이고요. 페노션도 1.6%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KCTC 또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상승하면서 오늘 운수창고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운주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억 원, 21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 달론 환율은 3원 30전 떨어진 1,123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최근에 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조정을 나타냈는지를 봤을 때 중국 쪽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주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쪽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를 헐어서 갖고 왔느냐를 봤을 때는 기술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어제는 기술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전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소위 알로케이션 수준을 보면은 지금 20년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낮은 최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것이 단기에 올라간다기보다는 향후에 중장기의 그런 금리 상승에 대응해서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오른 4, 5년간 오른 그러한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많이 낮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기술주가 또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기술주가 좀 다르다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는 좀 더 빅테크라고 하죠. 예. 이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팡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아시아 기술주들은 소위 하드웨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예. 그런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금 최근 한 달여간 단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매수세들이 이제 일부 돌아오면서 대만 주가 지수도 이제 다시 리바운드를 했고 지금 MSCI 아시아 태평양 IT 지수나 심지어 이제 도쿄 쪽의 그런 신흥기업 시장 자체도 다 올라가는 모습들, 또 어젯밤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드웨어 반도체와 관련된 지수 자체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아시아 쪽이 미국 기술주와 맞물려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메리트도 최근에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수 조정 자체는 한 10% 정도 됐는데 밸류에이션 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주가는 10% 빠졌지만 이익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배 이상 떨어져서 절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한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러한 밸류에이션은 싸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칩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이게 뭐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의 투자를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지금 아직까지도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매달 지나갈수록 점점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가 있는데 아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반도체 납기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주문을 해서 내가 그걸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17주까지 역대 최고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 4월 달이고요. 이것이 과거 2018년도 그러한 반도체 호황 시기의 최고치인 14주보다도 훨씬 지금 높은 상황이고 작년 12월에 비해서도 30%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도체를 3개를 주문하면 받는 게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그러한 수요 급증, 그다음에 수급의 타이트함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간밤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보여준 가격 조정 폭에 비하면 아직은 지금 좀 반등 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전기차 관련 ETF도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바닥을 잡는 듯한 이제 횡보 국면은 나타나고 있긴 예.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만들어 온 걸 보면은 그 주황색 선이 글로벌 X 자율주행 전기차 ETF고요. 검정색이 이제 크랜쉐어 전기차 ETF입니다. 보시면은 2월 16일 고점 대비 지금 13%에서 30% 이상 좀 빠져 있거든요. 결국 근데 그 같은 기간 2월 16일 이후부터 S&P 500은 오히려 한 7% 이상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20%에서 40% 가까이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쪽 관련 ETF로 유입되는 자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고점에 자금이 가장 많이 아, 들어오거든요. 예. 보시면 아까 1월 달 고점이었던 거 2월 고점 보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인데 보시면은 1월이 가장 많았고 2월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지금 점점 내려와서 지금 5월 들어와서는 살짝 마이너스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전기차 ETF 쪽이 앞으로 장기 전망은 좋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자금 흐름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긴 했는데 살 때는 사실 비싸요. 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제 유지비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수리비는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지비가 싼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제외해서 이번에 새롭게 그 설문이 된 것이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고장이 나죠. 예. 네네, 아무래도 그다음에 고쳐야 되는데 보시면은 그러한 서비스 비용이나 부품 비용이나 공임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게 다 비쌉니다. 이제 가장 큰 예.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 나오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상대적으로는 거기에 익숙치 않고 그러니까 고치는 시간도 많이 들고 부품도 디테일하기보다는 통째로 갈아버리는 것도 있고 아우. 부품 자체 가격도 비싸고 예, 이러다 예. 보니까 초기이긴 하지만라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위 이제 전기차를 샀을 때 소유주의 불편함은 상당히 예. 좀 큰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보면 되는 건가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제조업체들, 예. 테슬라 같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순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시세를 다 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순수 전기차 제조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기존의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보고 뭐 있고, 기존에 또 내연기관차 업체라든지. 네, 같이 포함하고 있는 예. 그쪽에 오히려 소위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전기차는 누구나 다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예. 거기에 달하는 기초적인 이제 구리 같은
또 내지는 그런 부품과 관련된 그런 원자재를 생산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 소위 업스트림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네, 거기에 추가로 거기에 공급하는 원자재 쪽.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환율 시장 상황도 좀 체크해 볼게요. 달러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달러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1월 달부터 한 2월, 3월까지는 달러 강세가 잠깐 나타났다가 예. 지금 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90을 깨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보시면 1970년부터 50년간의 흐름에다가 1990년부터의 흐름을 이제 겹쳐 놓은 겁니다. 네. 정확히 보시면 지난 30년간의 흐름이 1970년부터의 50년간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이 방향이 그대로 맞는다면 향후 10년간은 달러 지수가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럼 하방 압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이제 예. 90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추세대로 내려간다면 70까지 그러면 현재보다 20% 이상 더 빠질 수가 있다. 달러화의 가치가 2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지표 말고도 다른 좀 근거가 있을까요? 예, 아까 거는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재미삼아 보는 예. 차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올 거다라는 뭐 그런 논의는 충분히 많이 그렇죠. 드렸고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사실은 달러 지수 자체와 CPI의 이제 흐름이 이제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시장 자체의 걱정이 지금 소비자 물가죠. 그렇죠. 인플레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이제 전제가 뭐냐면 미국이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의 달러 지수와 소비자 물가의 그런 우려가 동시에 겹치면서 앞으로의 우상향 자체는 달러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러 약세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른 뭐 신흥 국가라든지 달러 대비 강세인 국가 입장에서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그림대로 향후 한 5, 6년간 달러가 한 20% 이상 빠진다면 달러 표시 미국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손해가 그러니까요. 나는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10년간 올라 있는 미국 자산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이 클 거고요. 그러면 미국과 좀 달리 움직이는 예. 소위 이제 다각화 효과가 있는 대로 가야 되고요. 다행스럽게 신흥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지금 그 소위 상관관계가 가장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분산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신흥국으로 옮겨올 수 있는 매력이 좀 더 커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신흥국이라고 다 같은 신흥국이 아니라 또 제조업 기반의 신흥국이 있고 또 원자재 쪽 기반의 신흥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흥국 안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조업 기반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원자재 기반들이 그 코로나 이런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약해서 신흥국 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상관관계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잘 골라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신흥국 자체가 만약에 매기가 넘어온다면 오히려 그 사이 덜 오른 신흥국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흥국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다. 역으로 해석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보다는 조금 하방 압력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 3주째 계속 예. 미국 시장의 조정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계속 한 장표씩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또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예.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지금 밑에 이제 검정색 선이고요. 위에 붉은색 선이 뭐냐면 시장의 P를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익으로 나누는 게 PER인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이익을 주가로 나눕니다. 이걸 이제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예금을 하면 이자가 나오는 거에서 이자율을 계산하잖아요. 원금 대비 이자 네. 똑같습니다. 주가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내는 게 이익 수익률인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도 얼만큼 나오느냐인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만큼 그 이익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3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1987년도, 1999년도, 2008년도에 마이너스 실질 이익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번에 2021년에 또 나타났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마다 실제로 미국의 시장이 강한 조정을 받아왔었다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현재 이러한 마이너스 이익 수익률 자체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지금 미국 쪽 투자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예. 지난 10년간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가려면 더 강한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걸 예. 감안하고도 지금 보시면은 이익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걸 보면은 워낙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서학개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그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볼 수 있다면서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강한 그런 파트너십 뭐 이런 걸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기조에 보시면은 미국의 다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 소위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소위 리딩 그 선도 국가로 다시 부상하고 싶은 게 미국의 뜻인데 네. 안타깝게도 지난 4년간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적다 보니까 청정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너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낸 자료거든요. 아, 미국 쪽에서요. 예, 미국의 예. 이제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자문을 한 겁니다. 네. 보시면은 청정 기술 분야인 태양광 모듈, 배터리 셀, 배터리 양극 음극재, 전기차 판매, 뭐 리튬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완벽하게 밀리고 있다라는 아, 중국의 거를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로 커졌나요? 그렇죠. 지난 예. 10년간 미국이 특히 한 4년간 쉬는 동안 중국이 이쪽에 상당히 강하게 아. 지금 올라와 있는 예, 상태인 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가 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밀다 보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역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도 견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나라 뭐 전기차 배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충분히. 예, 결국은 미국의 그러한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예. 당연히 서로의 합작이나 투자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 우리가 종목 선택이 어려우면 ETF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센터장님이 갖고 온 자료를 보면은 ETF에 종목이 속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네네.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크 인베스먼이라는 대표적인 테마 ETF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에 그 아크 인베스먼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매우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최근엔 되게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S&P 500 중에서도 제일 큰 상위 S&P 100 종목이 얼마나 ETF 안에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률은 좀 안 좋아지더라라는 예. 거고요. 보통은 ETF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점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자금이 더 들어올 것 예, 같거든요. 이제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시브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고 아, 그다음에 패시브의 ETF는 대부분 그 안에 무슨 종목이 들어있는지 다 압니다. 예. 결국 그 얘기는 패시브에서 살 만큼 다 사고 나면은 더 이상 추가로 더 살 사람이 없어진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고 액티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종목들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ETF에 많이 보유된 종목일수록 피해야 앞으로는 소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 판단에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시장 전망, 투자 아이디어,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HMM, 한국전력, 하이브, SK텔레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HMM 오늘 흐름 좋고요. 한국전력과 하이브는 내려가네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갑니다. 자, 그밖에 현대차, LG와 효성 TNC, 대우건설, SKC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차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 그리고 효성TNC 올라갑니다. SKC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볼게요. 한국전력, 현대차, KT, 하나금융지주, KB금융입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 좋네요. KT도 올라가고요. 자, 그밖에 신한지주, 기아, 금호석유, CJ, 제일제당, LIG, 넥스원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신한지주도 오름세고요. 금호석유, CJ, 제일제당까지도 일제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0.5% 상승세입니다. 3,160선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1% 반등 중입니다. 958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25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